네, 건축가 손정락입니다. 연남동에서 코오타 디자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을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고요. 그 에너지의 물질적인 부분 또는 비물질적인 부분들을 조형화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야 친환경 건축이 너무도 자연스럽지만 제가 실무를 하던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좀 유별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당선된 현상 설계를 제가 에너지공단에 가져가서 그린 리모델링으로 하겠다. 지원금을 달라. 뭐 이러면서 손들고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외단열 디테일들은 제가 이제 무리하게 좀 그려서 현장 소장님하고 맨날 싸웠던 기억. 뭐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의무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실무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런 과정에서 건물들이 친환경 건축이라는 말로 인해서 조금씩 좀 못생겨지고, 사실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건물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화두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은 소위 얘기해서 엄친화 건축입니다. 엄친화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잘생겼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문물을 겸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축물도 충분히 문물을 겸비할 수 있다. 패시브 기법을 장착하고 액티브 기법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급하게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이 조성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패시브 기법과 액티브 기법이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통합된 디자인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말하는 건축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정기용 선생님이 그 태양광 판넬을 보면서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인이 리모델링한 건물 위에 그거보다 더 큰 태양광 판넬이 얹어져 있는 걸 보면서 한탄을 하는데, 사실 건축가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제가 설계한 거에도 몇 년 후에 가보니까 그 위에 태양광 판넬이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당황한 경우도 많고, 사실상 건축가들한테는 저 태양광 판넬은 약간 주적 막 이런 개념인데, 어느 날 이제 에너지엑스 대표님들이 오셔서 태양광 판넬만으로 제로에너지 1등급 빌딩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죠. 이번 프로젝트가 일단 가능한지는 모르겠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태양광 판넬을 숨기긴 글렀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드러낼까? 그게 주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엑스랑 함께 같이 제방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가능한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됐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제로에너지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파사드에 대부분 태양광 판넬을 많이 쓰였고, 그래서 그 태양광 판넬을 제작하면서 해외에서 이제 제작을 했거든요. 제작을 하면서 골조가 올라가면서 태양광 판넬이 같이 제작이 된 거야. 동시에 같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현장에서 맞았을 때 거의 미리 단위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 파사드와 건물이 만나는 그 접점에 대해서도 또 디테일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파사드 자체도 실제로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랑 설계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설계 단계도 이미 기본 설계였지만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갔어야 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준공이 됐을 때 제가 상상하던 어떤 그 모습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따로 없죠. 모든 건축이 이제 친환경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구 온난화를 대응하는 자세는 거의 선진국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시의 모습이 바뀔 것인가는 사실 조금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계한 에너지엑스 건물이 아마 도심지에서 상업 건물로서 제로 에너지 빌딩 1등급을 만들어낸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가들이 알아야 될 게 참 점점 많아집니다. 네, 점점 많아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디자인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녹색 건축이나 그다음에 그 에너지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건축가에게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실무에 나와가지고 그런 공부를 몇 년 동안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 사실 어떤 몇몇 협회에서는 정보들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긴 한데 사실 패시브 위주의 디테일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작동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이제 번역만 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알려주고 그게 또 나와가지고 한번 써보고 안 되면 안 되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작동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나 통합 디자인들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이 점점 제품 디자인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점점 테크놀로지랑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랑 점점 더 간결하게, 점점 더 밀접하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폰처럼 점점 디자인은 간결해지는데 그 속에는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은 사실 가장 무겁고 커요. 그래서 그런 개발하는 것들이 가장 늦죠. 하지만 지금 센서나 지금 얘기하는 그런 뱀스도 사실은 그런 센서류의 통합에 해당되거든요. 에너지라는 어떤 주제가 건축 안으로 밀접하게 들어오면서 제도랑 그다음에 법제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더 못생겨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엉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 그 단계에서 건축가들이든 학생이든 통합된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시점이고 사실은 그런 통합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완전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아마 가장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인류가 이제 지구에 존속하기 위해서 건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친환경 빌딩이어야 되고 제로에너지 빌딩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의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다워질지 엉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무를 심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통합 디자인에 대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회사 이름이 Q를 K로 바꾼 코타크